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교재 276페이지 5번 문제죠.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단 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는데 실행으로 달라지면 뭐가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그 법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약정으로 발생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고 설정이 되고 나서 신축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2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당연한 거죠. 따라서 약정 같은 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약정으로 이러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이 약정을 등기한다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질문은 맞는 거고요. 이것도 갖다 잘못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유용이라는 말은 재활용한다는 말이거든요. 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무효인 등기를 또 쓸 수는 있어요. 재활용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4번.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어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용은, 재활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라는 질문은 당연히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안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바, 이를 저당권의 뭐죠? 부종성이라 한다. 라는 지문도 물론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과실이거든요. 과실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을 수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법정 과실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넘기셔서 7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 유의하실 것은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까지는 맞는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X입니다.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보시면 저당권자 이 권리는 저당물의 가액 감소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X죠. 자,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저당권 설정자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강조했고요. 잘 물어보는 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채권액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저당권 설정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안 되냐? 그건 아닌 거죠. 자, 계약상 청구권은 있죠. 다시 말하면 빌린 돈을 갚았다면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돈을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돈을 갚았어요. 갚고 영수증만 받아왔고 근저당권을 말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았더니 그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돈 갚았다라고 해서 샀는데 보니까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어 있다. 아직 저당권 등기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 이거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이 사람은 팔았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이유로는 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계속 보시면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뭐죠?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말장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이미 X죠. 왜요?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은 4번 하나고요. 다 틀렸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저당권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에게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결국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죠. 부합이 되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으면 저당권 효력에 미치지 않겠죠. 따라서 1번 보시면 증축된 건물 구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나요?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것 따지지 않고요.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에는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토지 임차권에 당연히 뭐죠? 미치거든요. 따라서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도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구분 건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릅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면 그 저당권액은 그 구분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체성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까지 미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을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자, 이런 취지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더라도 그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된다는 취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돼야 실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든지 아니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채권이 확정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거죠. 2번 부동산 감정 비용은 실행 비용입니다. 실행 비용도 저당권에게 미치는 것이니까 감정 비용에 관하여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담보 부동산의 보존 비용.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존비라는 것은 필요비를 말하잖아요. 수리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필요비를, 수리비를 지출할 일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보존 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 지연배상금은 1년분의 하나죠. 그렇지만 이자는 무제한이거든요.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무제한인데 만기가 된 후 2년분의 하나다. X가 되는 거죠. 5번 특정물의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 자, 피담보 채권 제한이 없습니다.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채권, 인도 청구권이라도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맞는 거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10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1번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했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였죠?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2번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나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맞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부합물에 미치는 거죠. 설정 전후 따지지 않고요. 또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3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말소 등기 전에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격려했어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를 이전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받은 것이 유효하려면 그 원래 등기 자체가 유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원래 등기 자체가 이미 무효인 등기라면 그것을 이전 등기 받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등기가 무효예요. 근데 그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요.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뭘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등기를 이전 등기 받고 그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려면 등기 자체가 뭐 해야 됩니까? 유효해야 됩니다. 이미 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이전 등기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말소 등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이미 무효가 됐죠. 왜요? 부정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이 말소되지 않은 등기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무효인 등기인 거예요. 무효인 등기 이전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비록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에 의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이미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당연히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가 나와 있는데 이 국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당해세라는 국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의 내용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장저당이 나오는데 이 공장저당에 대해서도 중개사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민법에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읽어보실 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하여 경락이 실현되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권리가 소멸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둘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례한다. 셋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거든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는 겁니다. 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선순위가 빠른 늦든 다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되게 됩니다. 3번 저당권은 물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명백히 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용익권은 뭐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선순위 저당권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 소멸은 자연히 상승한다는 말은 순위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맞는 거죠. 12번입니다. 저당권과 용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한 가지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 거죠.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따라서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빠르면 소멸되지 않고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늦으면 모든 용익권은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용익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소멸되니까요.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는 말은 저당권보다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이 임차권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으면 돼요. 그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그것은 따지지 않아요. 건물만 뭐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반드시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자 기억나시나요?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받은 사람은 양수인은 아직 지상권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충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넘겨보시면 13번입니다.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맞죠?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을 소유한다. 물론 뭐죠? 맞습니다. 2번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가등기된 권리 후에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맞아요. 왜냐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자, 배당 순위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는 최우선 변제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을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일정 부분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까지는 끊어볼게요. 자,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말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해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임차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 5번 지문에서 이 사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 그래도 이것도 X예요. 왜냐하면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항상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취지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늦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받게 되는 것이니까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확정 일자를 안 갖췄다면 우선 면제권 없고요. 확정 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선순위자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명백히 X가 되는 거죠. 자, 14번.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전세권에 설정될 수가 있고요. 2번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고요. 3번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에 의하여 저당 목적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이 문제가 되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생긴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5번 동일한 채권자의 수기에 채권을 일괄에 담보하는 한 개의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15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일단 제3취득자에게 인정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경락인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는 거 가능합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 없다. X네요.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네요.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됐다면 일방적으로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있다라고 5번은 있다에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뭐죠? 4번인데 보시면 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누가요? 제3취득자가. 그러면 제3취득자는 돈도 빌리지 않았는데 남의 돈을 대신 갚아준 거죠. 누구처럼요? 보증인처럼. 따라서 자기가 준 돈, 남의 돈은 대신 갚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하는 것이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16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 16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죠? 자, 1번입니다. 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만 돈을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꼭 읽어보시고요. 2번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X입니다. 이게 말이 쏘르니까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근데 아파트를 사는데 현찰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끼고 사는 거죠. 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이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은행에 대한 채무를 뭐 하게 돼요? 인수하게 되고, 채무인수죠. 매도인은 채무를 먼저 면하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고요. 따라서 근저당권에 관한 뭘 하게 되냐면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고 돈을 안 갖고 있는데 은행 깝깝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신용 대출을 받았으니까 담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은행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이제 그 은행이 저의 아파트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신용대출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제가 구입한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을 안 갚으면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신용대출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제 아파트를 뭐 할 수는 없냐면 경매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X고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원인으로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도요.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잖아요. 그죠? 따라서 계속적 거래가 종료가 되면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거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지문은 뭐 당연한 지문이지만 맞는 지문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